네, 안녕하세요. 정기철입니다. 오늘은 이제 클래스에 대한 설명인데, 그 클래스 중에 몇 가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좌측을 보시면, 스태틱 메서드니 또는 클래스 메서드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메서드를 설명할 때, 뭐였죠? 인스턴스 메서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메서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스턴스 메서드, 클래스 메서드, 스태틱 메서드. 그 세 가지를 다 설명을 드리고 나서 상속에 대한 설명도 좀 할 겁니다. 인헤리턴스, 상속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속이라는 특성이 아마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어, 처음 이제 프로그래밍을 접하시는 분에게는 그렇게 많이 쓸 기회가 없는데 이제 다른 사람의 코드를 사용하거나 좀 더 큰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상속, 인헤리턴스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클래스 메서드나 스태틱 메서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지난 시간까지 했던 이야기를 조금 더 정리를 복습을 하고 넘어가면요. 지금 카라는 클래스를 우리 샘플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화면 보시는 클래스가 카라는 클래스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겁니다. 잠깐 복습을 하면 클래스 내부에 어떤 변수가 선언되어 있을 때 사용될 때 클래스 내부의 메서드 밖에서 선언된 변수들 여기는 이제 카운트라는 변수죠. 이런 변수를 클래스 멤버 변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메서드 안에서 선언된 변수 여기서 이제 스피드죠. 셀프가 붙어서 사용되는 이런 변수를 인스턴스 변수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인스턴스 변수는 셀프 점으로 시작하고 사용을 하고 카운트 같은 클래스 멤버 변수는 클래스 이름 점으로 쓴다고 했죠. 그리고 언더바 이니트 생성자 또는 초기자라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delete는 소멸자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클래스 메서드와 스태틱 메서드를 사용을 할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떤 함수 앞 위에 바로 윗줄에 골뱅이 add라는 표시가 붙은 그래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놈은 데코레이터라고 합니다. 이제 파이썬의 어떤 특징적인 내용인데 향후에 우리가 플라스크라는 파이썬의 웹 프레임워크를 쓸 때 이 데코레이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함수 앞에 at 골뱅이로 시작되는 어떤 문장이 있으면 데코레이터라는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how many cars라는 이 함수가 클래스 메서드인데 클래스 메서드는 멤버 변수에서 인스턴스 멤버 변수, 클래스 멤버 변수와의 관계처럼 다른 인스턴스 멤버 함수와 대응되는 클래스 멤버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메서드는 당연히 클래스 단위에 할당되는 거니까 나중에 클래스 이름을 붙여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카라는 클래스 멤버 변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인스턴스 멤버 변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클래스 함수를 쓰면 돼요. 다시요. 인스턴스 멤버 변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클래스 멤버 변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 자세한 설명은 제가 나중에 영상 밑에 링크를 하나 달아드릴 텐데 이 사이트 pythonstudy.xyz 이 사이트를 저는 자주 참조를 합니다.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 아주 가능한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좋은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제 영상을 들으시면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다 일일이 라이팅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해당하는 페이지 꼭 읽어보시고 클래스라는 페이지 꼭 읽어보시고 제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소스 코드로 돌아가면 아까 한 것처럼 데코레이터 클래스 메서드라고 붙은 함수는 클래스 멤버 함수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멤버 함수는 보통 파라미터를 CLS를 줍니다. 클래스죠. 그래서 인스턴스 멤버 함수는 파라미터가 셀프라는 이름의 파라미터가 있어야 되고 꼭 셀프일 필요는 없지만 이것도 이제 규칙이라고 했습니다. 약속. 클래스 메서드는 CLS를 파라미터로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쓰는 클래스 멤버 변수를 쓸 때는 CLS 닷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멤버 함수가 인스턴스 멤버 변수는 사용하지 않고 클래스 멤버 변수만 사용할 때는
클래스 함수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static method라는 decorate가 붙은 게 static 멤버 함수입니다. 근데 static 멤버 함수도 똑같이, 그러니까 클래스 멤버 함수나 static 멤버 함수나 둘 다 인스턴스 멤버 변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근데 static 멤버 함수는 클래스 멤버 함수도 쓰지 않고 실제 외부 변수들만 파라미터로 받아서 쓸 때 그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금은 which is faster라는 함수는 파라미터를 두 개 받는데 이 파라미터는 멤버 변수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냥 외부에 있는 어떤 값인데 파라미터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속도가 빠른지를 반환하는 함수인데 일단 사용법을 한번 보죠. car에서 A1이라는 인스턴스를 만들고 A2라는 인스턴스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how many cars라는 함수를 부를 텐데 이 함수는 클래스 함수죠. 그래서 클래스 이름 점 이렇게 콜을 합니다. 그리고 which is faster는 static 멤버 함수죠. 그래서 똑같이 클래스 이름을 붙여서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뒤따르는 값이 외부에서 그냥 주어지는 값이에요. 그래서 a1.speed라는 게 스피드 속도겠죠. 우리 a1은 스피드업을 한 번 했으니까 1일 테고요. 다시요. a2.speed는 제가 잘못 썼는데 a2.speed는 스피드업을 두 번 했으니까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와는 상관없는 어떤 값인 셈이에요. 외부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이처럼 이런 경우에는 static 멤버 함수를 씁니다. 요것에 대한 설명은 아까 말씀드린 이 페이지에 잘 나와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요. 인스턴스 데이터를 액세스할 필요가 없을 경우는 클래스 메서드나 정적 메서드, 스태틱 메서드를 사용하는데 클래스 변수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클래스 메서드를, 그렇지 않을 때는 정적 메서드. 다시 말하면 인스턴스 멤버 변수를 쓸 때는 인스턴스 함수, 클래스 변수만 쓸 때는 클래스 메서드, 둘 다 쓰지 않을 때는 스태틱 메서드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걸 실행을 시키면 오른쪽에 보신 것처럼 클래스 변수를 써서 클래스 함수에 의해서 2라는 차를 두 개 만들었다 나오고요. 이제 두 번째 차가 더 빠르다든 스태틱 멤버 함수의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그까지가 이제 스태틱 멤버 함수, 클래스 멤버 함수에 대한 설명이고 지금부터는 상속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모듈 임포트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름이 긴데 실제로는 페이빗 스타일에서는 모듈의 이름은 가능한 작게 만들길 권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교재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교재 챕터별로 이렇게 이름이 길어지는데 여러분들은 짧게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ar라는 클래스를 임포트를 했죠. 방금 앞에 만들었던 이 클래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일, 이 모듈 임포트에서 car만 임포트해서 쓸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클래스를 이렇게 새로 정의합니다. 슈퍼카를 만들고 싶어요. 지금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클래스를 상속받을 때는, 상속의 의미를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받을 때는 파라미터로 부모 클래스를 주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카는 조금 전에 만들었던 클래스고 이렇게 파라미터로 클래스를 정의할 때 넘겨주면 이 카라는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 슈퍼 클래스가 자식 클래스가 됩니다. 뭐 자식 클래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파생 클래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클래스는 그냥 패스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한테 상속받은 걸 그대로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슈퍼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이 사실은 슈퍼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인 카하고 그냥 똑같은 클래스입니다. 나중에 확장을 하겠지만요. 그래서 슈퍼 클래스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면 이 마이카라는 것은 슈퍼 클래스라는 제가 이름을 사실 슈퍼 클래스라고 슈퍼카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인데 실제로 이 슈퍼카라는 클래스에는 스피드업이나 등등 멤버 함수 변수를 정의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쓸 수 있습니다. 왜? 카라는 클래스에서 상속받은 거니까 상속받은 것은 다 쓸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상속, 유산을 물려받으면 다 쓸 수 있는 것처럼 카라는 클래스 안에는 attribute, 그러니까 변수나 함수나 등등의 것들을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뭐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상속의 의미죠. 지금 이렇게 패스로 해서 그냥 물려받은 것을 똑같은 형태로 그대로 쓰고만 있지만 일단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두 개 출력 결과가 나오죠.
1이라는 숫자는 print speed라는 멤버 함수의 결과고요. number of cars라는 함수는 how many cars라는 함수의 결과죠. 그래서 how many cars를 보면 출력이 됩니다. number of 슈퍼카의 개수는 지금 한 개다라고 나오죠. 요 파일은 단순히 이제 클래스를 상속받는다는 것을 설명하는 예제이고, 요걸 좀 더 물려보겠습니다. 이 예제는 단순히 이제 상속받는다, 이네리턴스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심플한 예제이고, 상속을 받는 이유는 어떤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그 클래스를 수정하기 위함이에요.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음 클래스를 보시면 똑같이 카라는 클래스를 임포트하고 이제 슈퍼카2라는 클래스를 만들 텐데 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슈퍼카니까 속도가 더 빠르겠죠. 스피드업이라는 함수를 고치려고 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카는 더하기 1을 하는데 슈퍼카니까 더하기 10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오버라이딩이라고 해요. 오버라이딩은 이렇게 엎어 쓰는 거죠. 이제 엎어 씁니다. 기존에 정의된 부모 클래스에 있는 어떤 것을 엎어서 다른 기능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카에는 스피드업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슈퍼카는 스피드업이라는 함수를 고쳐서 쓰는 게 가능합니다. 이런 것을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오버라이딩이라고 합니다. 덮어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슈퍼카2의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놈의 스피드업을 하면 실행을 한번 해보죠. 이제 속도가 10이 증가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클래스에 대한 개념을 아시겠나요? 그러면 왜 상속을 왜 받냐? 앞에서 만들어뒀던 클래스를 다 그냥 카피해서 이걸 그냥 컨트롤 CV에서 고치면 되지. 소스 코드가 제공이 되면 그렇게 소스 코드 고쳐도 되지만 이런 클래스가 소스 코드 형태가 아닌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공될 때는 우리가 소스 코드를 만질 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의 소스를 고쳐버리면 기존에 있는 코드와의 호환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상속이라는 개념은 객체 지향에서 가장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다음 예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똑같이 카라는 클래스를 임포트 하고 있고요. 이제 슈퍼카를 만드는데 스피드업이라는 함수도 오버라이딩 하고 있고요. 프린트 스피드라는 함수도 오버라이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메시지를 조금 더 추가해 봤습니다. 얘는 이제 슈퍼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울트라 슈퍼카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이 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스피드업은 100씩 증가시키고요. 프린트 스피드라는 함수도 출력된 메시지를 좀 바꿨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클래스를 만들었죠. 카라는 클래스가 있고 슈퍼카, 울트라 슈퍼카 이렇게 두 개를 상속받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문장은 슈퍼카 인스턴스를 만드는 이야기죠. 슈퍼카. 이 문장은 울트라 슈퍼카를 만드는 겁니다. 아마 실행을 해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실 텐데요. 오른쪽에 출력되는 거 보면 슈퍼카는 이제 스피드가 10씩 증가되고요. 이때는 울트라 슈퍼카는 이제 100씩 증가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지막 요 문장입니다. 요 문장이에요. 잘 보시면 지금 리스트로 만들었는데 이 리스트의 첫 번째 엘리먼트는 요 마이카는 이제 슈퍼카죠. 마이카 2는 울트라 슈퍼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클래스의 인스턴스니까 다른 데이터 타입이죠. 그런 다른 데이터 타입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카라는 변수로 봤는데 카.스피드업이나 카.프린트 스피드라고 하면 동일한 스피드업, 동일한 프린트 스피드라는 이름의 메서드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하는 일은 다른 일을 하죠. 하나는 슈퍼카의 함수를 호출하고 다른 하나는 울트라 슈퍼카의 함수를 호출한다고요. 이런 기능을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다형성이라고 합니다. 다형성. 다형성이라는 함수 참 쉽지는 않은데요. 다형성 폴리몰피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서로 다른 객체인데도 객체 타입에 따라서 서로 다른 메서드가 호출되는 걸 말합니다. 좀 쉽지 않은 개념인데요. 하여튼 이렇게도 당연히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클래스인데도 동일한 클래스인 것처럼 사용이 되는 효과가 있죠. 동일한 데이터 타입인 것처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좀 두서없이 설명드려서 죄송한데, 클래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스태틱 멤버 함수, 클래스 멤버 함수 차이점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클래스 함수, 멤버 함수 세 가지, 인스턴스 멤버 함수, 클래스 멤버 함수, 스태틱 멤버 함수 용도를 정확히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속에 대한 의미, 그리고 상속에서의 오버라이딩이라는 것의 의미, 그리고 마지막에 다형성, 폴리모피즘이라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금 문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재미가 없는데 조금만 더 참으시면 영상 뒤에 하나만 더 찍으면 다시 키비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클래스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은 마칠 거고요. 다음 시간은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할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뭐 내부 함수, 외부 함수,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한 기초적인 이야기를 드렸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함수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 마치면 키위로 실제 프로그래밍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